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디즈니 프린세스 하면 어떤 공주가 떠오르시나요? 고전미가 넘치는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오로라에 이어서 새로운 뉴 밀레니엄 시대를 열었던 인어공주 에리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침체기였던 디즈니를 다시 부활시킨 히로인이자 지금까지도 엘사와 함께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뮬란 이후 오랜만에 실사 영화로 제작되는 프린세스인 만큼 인어공주와 관련된 놀라운 진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어공주의 주 무대가 되는 바다 아틀란티카입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트라이튼 왕의 궁전을 비롯해 에리얼의 보물창고, 그리고 우슬라의 동굴까지가 애니메이션에서 묘사된 아틀란티카의 모습인데요. 초반 세바스찬이 주도하여 공주들의 뮤지컬을 열 정도로 왕궁 전체가 음악을 사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왕비였던 아테나의 영향으로서 자신의 딸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가 하면 트라이튼은 오르골을 선물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초반 상어에게 쫓기던 난파선 지역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에리얼이 레어템을 수집했던 중요한 장소였죠. 레고 제품에서는 이러한 세계관을 반영하듯 트라이튼의 아련실과 우슬라의 동굴, 그리고 초반 상어에게 쫓기던 난파선까지 모두 조개 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난파선 옆에는 깨알 같은 에리얼의 보물창고도 마련되어 있으며 우슬라의 동굴에는 그녀가 사용했던 온갖 마법 재료들도 눈에 띄는데요. 애니메이션 초반 공연 당시 조개 속에서 공주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으며 이러한 설정을 반영하여 조개 위의 주요 장면들을 모두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고 조개 궁전은 전국 레고 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리얼은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입니다. 디즈니 위키에 따르면 거의 엘사와 함께 최상위권을 다투는 미녀인데요. 실제로 모든 프린세스들은 왕자가 한눈에 반한 설정이 존재하지만 유일하게 에리얼만큼은 왕자가 기절한 상태에서 그녀의 목소리만 듣고 반했다는 설정이 붙었으며, 심지어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녀의 외모와 매력만으로 왕자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슬라 역시 넌 예쁘니까 목소리 따위는 필요 없다며 대놓고 그녀의 외모를 묘사할 정도였죠. 이렇게 외모에 대한 극찬을 받은 프린세스는 엘사, 오로라, 백설공주와 함께 에리얼이 유일한 편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원색적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미녀라는 수식어가 붙은 벨이나 거울이 인정한 최고의 미녀 백설공주보다도 훨씬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모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는 인물은 메리다가 유일합니다. 디즈니 프린세스 하면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스토리가 떠오르지만 너무 수동적이라는 평가가 함께 따라오곤 했습니다. 외부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케이스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이러한 고전적인 틀에서 벗어나 최초로 능동적인 행동을 취한 인물이 바로 인어공주였습니다. 상어의 추격을 피해 인간들의 물품을 수집하거나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우슬라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그녀와 싸우는 등 액션 분량 또한 상당히 많은 프린세스였죠. 심지어 우슬라가 쏜 번개를 피할 정도였는데요. 번개는 초속 10만 킬로미터인 걸 감안한다면 실로 놀라운 반사신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에리얼의 변화에 힘입어 벨, 자스민, 포카혼타스처럼 더욱 능동적인 프린세스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다만 엘사의 입을 통해 첫눈에 반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며 은근히 디스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디즈니 프린세스답게 바다생물과의 소통이 매우 능한 편이지만 유일하게 에릭 왕자의 반려견인 맥스와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물 소통 능력의 끝판왕 백설공주에게는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어공주에서 언더 더 시만큼이나 유명한 곡이 바로 에리얼의 솔로곡 Part of Your World입니다. 애니메이션 초반 자신의 보물창고에서, 그리고 에릭 왕자를 구한 뒤 바위 위에서 한 번, 총 2번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빌드업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물창고에서는 Part of That World라는 인간 세상에 대한 동경을 그리고 있는 반면 Part of Your World라는 에릭 왕자에 대한 동경으로 에리얼의 감정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동일한 멜로디에 가사만 바꾼 케이스이지만 에리얼의 풍부한 표정 연기와 파도가 몰아치는 인상적인 연출로 인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빌드업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사 영화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장면이겠죠. 에리얼의 절친 플라운더입니다. 원작에서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 줄무늬가 인상적인 로열 엔젤피쉬였지만 실사용에서는 해포리 고기로 바뀌었습니다. 레고 피규어에도 플라운더의 컬러가 반영된 걸 볼 수 있죠. 공교롭게도 플라운더란 단어를 직역하면 넙치, 광어라는 뜻인데요. 귀여운 미국식 이름인 줄 알았지만 그냥 광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에리얼이 에리 강자와 키스를 하도록 옆에서 함께 분위기를 잡아주는가 하면 다리가 생겨 헤엄을 못 치는 에리얼을 대신해 바다를 헤엄치는 등 에리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세바스찬 역시 실사 영화에서는 개로 변경된 것 같지만 원작에서도 가재가 아닌 붉은 개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표정을 묘사하기 위해 얼굴을 다소 크게 그리다 보니 진짜 가재처럼 보였던 것이었죠. 또한 다른 인물들은 에리얼이라고 부르는 반면 세바스찬 혼자 라틴 억양으로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다의 지배자 트라이튼입니다. 바다의 왕답게 바다를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하며 삼지창을 이용해 강력한 번개를 일으키는가 하면 에리얼에게 다리를 만들어줄 정도로 거의 현실 조작에 버금가는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능력치로만 보자면 디즈니 세계관 내에서도 탑10 안에 들어가는 절대 강자인데요. 과거 왕비가 인간 해적에게 사망한 뒤로 인간들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으며 아예 왕국 내에서는 음악을 금지할 정도로 엄격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리얼이 모은 보물창고를 보자마자 극대노를 시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트라이튼의 인간에 대한 혐오를 누그러뜨린 인물이 바로 우슬라를 처치하고 바다의 평화를 되찾은 에릭 왕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리얼과 에릭의 만남은 인어와 인간 세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이었죠. 재미있는 점은 인어공주 1편에서 인간 세계를 금지했던 아버지에 이어서 2편에서는 엄마가 된 에리얼이 자신의 딸 멜로디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여 절대 바다에 나가지 말라며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부모는 다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한 성격과는 달리 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츤데레 성격이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인어공주의 메인 빌런 우슬라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작에서는 말레피센트, 그림하일드와 함께 3대 마녀로 꼽히는 존재이며 인어들이 원하는 소원을 모두 들어줄 수 있는 흑마법의 대가이기도 한데요. 아예 신체 외형을 바꾸거나 없던 다리를 만들어주는가 하면 목소리를 빼앗고 계약을 위반한 자들을 벌레로 만드는 등 지인이 못지않은 현실 조작 능력의 대가입니다. 또한 수많은 인어들이 그녀를 찾아올 정도로 전국 맛집 수준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환상을 통해 더욱 욕망을 불태워 모두 그녀와 계약을 맺게 만드는 등 엄청난 언변술의 달인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목적은 바로 에리얼을 꼬드겨 바다를 지배하는 것인데요. 과거 마법 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로서 트라이튼에 의해 지하세계로 쫓겨난 이후 호시탐탐 그를 노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다를 압도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화시키는 것까지 그녀의 고유의 능력인데요. 과연 실사 영화에서도 원작에서처럼 막강한 위력을 펼칠 수 있을까요? 이번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바로 공주들의 피부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작에서는 모두 백인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사 영화에서는 각기 다른 피부색을 지니고 있는데요. 원래 설정에서 각 자매들은 바다의 제왕 트라이튼이 딸인 만큼 7바다를 의미하고 있으며 실사 영화에서는 각 지역에 맞는 인종의 피부색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에리얼을 맡은 할리 베일리의 머릿결 역시 영화에 그대로 반영되었죠. 또한 원작에서는 모두 A로 시작했던 이름을 비롯해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바다 역시 조금씩 변경되었는데요. 프라쿠스 바다를 담당하고 있는 타미카는 어릴 적에는 뱀상어와 싸워 이겼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가장 헤엄 속도가 빠르며 강인한 여전사입니다.
샤인 바다를 담당하고 있는 말라는 산호초를 지키는 일을 맡고 있으며 생물을 잠들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한때 해초 두루마리로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에리얼만큼이나 인간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욕심이 없는 카스피아는 아프니케를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사물을 축소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를 높여 끓일 수 있는 인디라는 브린 다이브해를 맡고 있으며 결단력이 높은 카리나는 사이스해, 피톤 바다를 맡고 있는 폴라, 그리고 에리얼은 카린의 바다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작에서처럼 아름다운 목소리와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고 제품에는 에리얼과 함께 카리나와 인디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발매되었던 인어공주와는 또 다른 형태의 금형이 새로 발매되면서 색다른 느낌의 이너 피규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아쉽게 분량이 적은 편이었지만 아마도 후속편이나 스피노프 작품에서 자매들의 능력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레고 인어공주 스토리북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인어공주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볼 수 있는 에리얼의 보물창고와 우슬라의 동굴, 그리고 에리 왕자의 궁전이 귀여운 버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책을 보는 것처럼 인어공주의 스토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제가 정말 감탄했던 부분이 이렇게 열쇠를 이용해서 책을 잠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웬만한 레고 제품은 다 만들어 봤지만 이렇게 동심을 자극하는 요소는 처음이었는데요. 책장에 꽂아서 인테리어 장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어공주를 좋아하신다면 스토리북으로 감성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어공주였습니다. 알라딘과 뮬란 이후 디즈니 덕후라면 가장 기대되는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사 영화에서 재해석된 부분이 많은 만큼 기존의 팬과 새롭게 유입된 팬층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